차분하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도 다이어트에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다이어트에 있어 식단과 운동, 당연히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던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식단보다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사고방식을 먼저 바꾸셔야 해요.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면 절대로 살을 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려는 이유는 살을 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살이 찌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이죠.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증상이 아닌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의 늘어난 몸무게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원인을 놔두고 증상만 없애려 한다면 언제든지 이 증상은 재발하게 될 테니까요. 어째서 여러분의 몸무게가 늘었을까요? 많이 먹었으니까요. 어째서 많이 먹었을까요? 식욕 조절을 못했으니까요. 어째서 식욕 조절을 못했을까요? 절제력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뇌인 전두엽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식욕 조절을 잘할 테고, 그래야 습관적으로 많이 먹지 않을 테고, 그래야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원인이 아닌 증상을 없애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증상에 해당하는 몸무게 숫자를 바꾸는 데에만 집중하죠. 당연히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증상은 재발합니다. 이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의 시작입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몸무게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살찐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그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드세요. 그 원인을 놔둔 채 몸무게만 줄이는 건 정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인을 해결해야만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전두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제 채널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이겠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전두엽은 절제력, 자제력, 조절력을 담당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전두엽이 언제 힘을 잃냐 물으신다면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는 즉각 보상에 중독되면 힘을 잃고, 두 번째는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힘을 잃게 됩니다. 손쉽게 욕구를 충족시켜 뇌에 도파민을 전달하는 걸 즉각 보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자극적인 음식 등이 전부 즉각 보상에 해당되죠. 그런데 즉각 보상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보상보다는 장기간 노력해서 성취감을 얻는 지연 보상을 자주 이용해야 합니다. 즉각 보상에 중독되면 사람은 손쉽게만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장기간 목표를 위해 노력하지 않게 돼요. 식욕과 성욕 등 원초적인 욕구만을 탐닉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 비만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엔 즉각 보상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현대인의 전두엽은 점점 약해지고 자연스레 비만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전두엽은 힘을 잃습니다. 세로토닌은 햇빛을 쐴 때와 집중해서 몸을 움직일 때 생성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전두엽은 통제력, 자제력, 조절력과도 연관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몸을 움직이는 기능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몸을 열심히 움직이면 전두엽이 발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살이 쪘기 때문이고, 살찐 이유가 식욕 조절을 하지 못해서였다면 식욕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자제력을 먼저 기르라는 거죠. 만약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운동을 꾸준히 안 했다면 식단 말고 운동을 먼저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체중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하세요. 어떤 운동이든 좋아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세요. 햇빛을 쐬며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무엇보다 즐겁게 할 수 있는지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본인 전두엽은 즉각 보상에 중독되어 이성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고구마 다이어트니 닭가슴살 다이어트니 특정 식단을 시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식욕은 얼마안가 폭발하고 다시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될 확률이 높아요. 조급함은 잠시 내려놓고 원인을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식단을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살을 빼려고 하는데 식단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싫으니까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던 분들은 체중 감량만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운동만 꾸준히 열심히 해도 식단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을 개빡세게 하면 칼로리 소모가 커서 식욕 조절이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훨씬 잘 돼요. 웨이트 한번 빡세게 하고 나오면, 축구나 농구 한 경기 빡세게 뛰고 나오면 배고파서 힘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활력과 생기가 넘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게 세로토닌을 한가득 충전하고 나왔는데 활력이 안 넘칠 수가 있나요?
운동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면 식단 조절은 알아서 됩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이 제 힘을 발휘해 식욕 조절이 잘 되니까요. 식단만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식단만으로 살을 빼려고 하면 가뜩이나 힘없는 전두엽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살을 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식단을 놔두고 운동을 하면 소모 칼로리는 식단만 했을 때와 같을지언정 지속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며 제 기능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안 하던 사람의 경우엔 운동하지 않고 식단만 조절하는 것과 식단을 놔두고 운동만 했을 때를 놓고 봤을 때 운동을 하는 쪽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전두엽이 약해졌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 몸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식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제발 영양제라도 꾸준히 드세요.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은 반드시 챙겨 드세요. 이러한 뇌의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특정 제품이나 방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이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은 건강입니다. 이게 본질이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체중만 줄이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자연스레 체중도 정상이 되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몸무게 숫자만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명확하게 자신이 현재 어디가 불건강한지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건강을 되찾으려 노력하세요. 이게 다이어트의 본질이고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이어트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